얇은 피부를 가지신 우리 30대, 40대 분들 그리고 5, 60대 분들도 여자분들 특히 좀 집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피, 또 진피, 그리고 지방, 근육. 그렇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덴서티 중에서도 하이팁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사실은 써마지 그리고 올리지오였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금손 골드핑거 김영국 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가워 우리 영 PD. 원장님, 오늘 좀 어떤 걸 다루실 건가요? 요즘 조회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회수 괜찮아? 네. 내가 근데 조회수에 신경 쓴 사람은 아니잖아 솔직히. 원장님, 악착같이 하셔야 돼요. 신경 좀 쓰세요. 아니 피부가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 많지만 우리 현빈이랑 나랑 솔직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자체는 저는 관객석에 한 분만 계셔도 무대에 오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단 한 분이라도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라고 하면 난 그게 더 중요하지. 조회수 중요합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본심 나왔네요. 원장님 그렇게 속내를 빨리 드러내시면 어떡해요. 쩌라보라고 지금 어떻게 해. 원장님 오늘 어떤 걸 다루실 건가요? 오늘은 진짜 내가 지난 한 4, 5년 동안 깨달음을 좀 얻은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랑 방법 3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할 거는 얇은 피부를 가지신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분들이 원장님 저는 피부가 너무 얇아서 그게 문제인데 그게 걱정인데 어떤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진짜 지난 10년 동안 많이 받아왔지만 어떠한 시술적인 솔루션을 드렸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했었을 때 효과, 만족도가 가장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얇은 피부를 가지신 우리 30대, 40대 분들 그리고 5, 60대 분들도 여자분들 특히 좀 집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늘 그리는 그림 또 그린다. 표피, 또 진피, 그리고 지방, 근육. 그렇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덴서티 중에서도 하이팁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사실은 써마지 그리고 올리지오였어. 덴서티는 하이라는 팁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단극성도 있지만 팁을 댔었을 때 양극성이라 그래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 표피층과 진피층 사이까지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표피와 진피층이 얇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덴서티 하이이기 때문에 얇은 피부를 가지신 30, 40대 분들 그리고 5, 60대 여성분들은 덴서티 하이가 내가 경험상으로 비춰봤었을 때 정말 좋은 치료가 되더라고 이게.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게 울세라 중에서도 4.5mm가 있고 3.0mm가 있고 1.5mm가 있다고 이제 알고 있잖아. 4.5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 근육층 위에까지 오는 게 4.5mm 그리고 표피, 진피까지 들어가는 게 3.0mm고 표피층까지 들어가는 게 1.5mm라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고 그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울세라에서 4.5라고 하는 깊은 층이 아닌 피부가 얇으신 분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진피층과 표피층을 우리가 아우러서 치료할 수 있는 초음파는 1.5랑 3.0이기 때문에 울세라에서도 4.5를 제외한 3.0과 1.5 팁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피부가 얇으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원장님 약간 스킨부터. 그렇지. 스킨부터는 어떤 게 좋아요? 맞아. 스킨 부스터가 있는데 부스터들 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리쥬란이야. 늘 똑같은 얘기지만 리쥬란은 표피 진피층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얘네들을 두껍게 만들면서 수분을 증가시키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얇은 피부이실 때는 표피와 진피층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 3가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원장님 저한테 해보라고 하셨던 리바이브 진짜 많이 쓴다 요새. 사실 리쥬란에 어떤 대항마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리쥬란보다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 돼 있는 게 4년 전쯤에 나와서 지금 유럽이랑 동남아 쪽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우리 울세라가 나온 멀츠사라는 데가 있어. 아주 큰 독일 제오민도 나오고 하는 그 회사인데 거기서 리바이브라고 하는 제품이 나와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걔는 어떻게 보면 리쥬란의 대항마로 나왔는데 리쥬란보다 안에 내용물이 상당히 좋고 나도 시술을 지금 한 3달 정도 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들이 굉장히 좋아. 리쥬란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메인이고 리바이브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바세린 하면 글리세롤, 뭐 페트롤리움 젤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약간 유분이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랑 글리세롤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서 정말 얘를 써본 환자분들은 피부의 표피랑 진피층이 많이 강화가 돼서 수분감이랑 그리고 유분감이 오래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고 요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 내가 너한테 하라고 했던 건 진짜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한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 엑소점은요? 엑소점도 굉장히 좋은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오늘은 내가 진짜 지난 4, 5년 동안 썼었을 때 가장 좋은 조합으로 피부가 얇은 30, 40대 그리고 얇아지면서 잔주름이 생기고 처짐과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그 나이대 분들한테 가장 좋은 조합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나는 덴서티, 하이와 울세라, 얇은 팁 1.5, 3.0 그리고 세 번째 스킨 부스터 중에서는 리쥬란 조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할 수 있는 세 가지 시술이라고 좀 결론을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아. 2달 전쯤인가 30대 딸이랑 60대 엄마가 오셨어. 둘이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은데 진짜 비포 애프터처럼 30대 우리 따님은 얼굴 형태와 뭐 그런 것들이 엄마랑 비슷하지만 엄마를 봤었을 때는 애프터 얼굴인데 타임이랑 그리고 피부가 얇고 그리고 잔주름이 너무 많이 생기셔서 두 모녀를 보면서 좀 많이 느낀 게 있었고 그때 솔루션을 제시한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결과에 대한 얘기가 오늘은 메인일 것 같아. 그 엄마는 지금 조카가 결혼을 하셔야 돼갖고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 동안 피부를 좀 두껍게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신 분이었어. 그리고 답을 좀 정해놓고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치료받고 싶어 하시는 거에 대한 답정론을 하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담을 좀 해드렸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엄마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30, 40대 가 겪고 있는 노화 자체가 시간이 지나서는 그 모녀를 봤었을 때 비슷한 피부 타입과 두께와 얼굴 형태와 근육을 지녔기 때문에 천천히 노화가 되면서 갈 수 있는 엄마의 얼굴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술과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컨텐츠가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다루는 거거든. 만약에 주름을 1에서부터 10까지 1이 가장 조금이고 10이 가장 많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따님은 한 3, 4 정도였어. 엄마는 주름이 한 9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짜 대한민국의 되게 훌륭한 어머니상 같이 되게 열심히 살아오신 느낌이었고 그리고 따님과 그 손녀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그 잠깐 동안에도 굉장히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 근데 애석하게도 그 엄마가 60대이긴 하지만 30대일 때는 지금 따님 30대일 때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술과 치료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화를 직격으로 맞았었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따님한테는 엄마는 지금 상태에서 치료를 가장 잘하는 게 좋겠지만 따님한테는 예방 차원에서 이제 엄마의 모습을 조금 천천히 닮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고 따님 자체도 엄마랑 너무 친하니까 저 엄마처럼 되기 싫어요 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진담 반 농담 반일 수 있겠지만 진심 자체가 또 담겨 있었고 엄마 자체도 우리 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 아까 답을 정해놓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뭐를 원하셨어요? 어머님은 요즘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인 덴서티가 있잖아. 하이팁이 있고 클래식 팁인데 덴서티 하이팁이 얇은 피부에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유튜브를 계속해서 정보 전달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엄마가 인지를 하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사실 내심 좀 뿌듯하긴 했었어. 전체적인 얼굴을 봤었을 때는 덴서티 하이를 했을 경우에 얼마 후에 있을 그런 이벤트 자체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오셨지만 다른 쪽에 시술을 설명을 드렸고 다른 쪽에 시술을 받고 가셨어. 그래서 덴서티 하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적인 걸 생각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그거는 60대 엄마를 봤었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길게 봤었을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돈을 버릴 수 있다라고 되게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 좀 고민스러운 상황인데요? 그치, 많이 고민스러운 상황이었고 환자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얘기할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환자가 오늘 예산이 얼마고 얼마를 쓰실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되거든. 정말 필요 이상의 지출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서 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드렸던 솔루션 자체는 피부가 얇아서 눈가 쪽에 굉장히 많은 주름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 이제 관자 쪽에 파임이 생기고 눈가 쪽에 주름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마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무게와 전반적인 우리가 이어져 있는 상호 보완적인 붙어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쪽과 아래쪽 볼륨아이징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들을 피면서 결혼식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더 빠른 결과와 만족스러운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덴서티 하이는 원하시던 만큼의 샷수를 해드리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볼륨아이징을 하면서 얇은 피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눈가 주름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팩터들을 좀 교정을 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드렸거든. 그리고 울세라도 눈가 쪽으로 조금 해드렸어. 원장님, 울산은 얇은 피부 제가 지난번 영상을 좀 배웠잖아요. 배운 거 맞아? 울산은 그럼 지방층을 지나지 않는 깊이로 하셨겠네요. 그렇지. 1.5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피부의 리주비네이션, 그러니까 장벽 쪽을 좀 탄력을, 진피에서 표피, 진피층까지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덴서티 하이로 양극성으로 얇은 층과 울세라의 얇은 층만 공략할 수 있는 표피, 진피층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애들만 사용해서 치료를 해드렸고, 나머지는 좀 필링을 해서 해드리는 그런 방법을 좀 택했던 거야. 얇은 피부를 위해서 두 가지 레이저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덴서티 중에서도 덴서티 하이, 양극성이 있는, 그리고 울세라 중에서도 4.5라고 하는 지방층을 지나는 깊이가 아닌 지방층보다 위층인 진피층과 표피층까지만 들어가는 1.5와 3.0을 갖고 눈가 쪽만 좀 두껍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내려오는 것들을 채우고 보톡스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주름을 좀 펴드리는 그런 방법을 좀 썼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춰서 부위별로 디테일하게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턱대고 어떠한 레이저를 많이 쏘는 것보다 그런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끊어서 부위별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 원장님, 그럼 따님은요? 따님을 보면 불 보듯이 뻔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엄마의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얇은 피부 쪽에 어떻게 들어갈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덴서티 하이와 그리고 울세라의 얇은 팁을 이용해서 했고, 또 한 가지는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얼굴 쪽의 장벽들을 좀 두껍게 하고 진피층을 두껍게 하는 식의 시술을 좀 해드렸어. 원장님, 릴렉스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 또 왜 이렇게 약간 흥분하셨어요? 소행성을 발견한 박사인 줄 알았어요. 나사 박사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논문이나 어떤 연구를 했었을 때 그에 대한 결과 자체가 정말 쓰임새가 좋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 같은 결과가 나오면 사실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최근 들어서 그거에 대한 흥분감을 좀 감출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시술을 좀 해왔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 판에 오늘 이런 컨텐츠를 좀 마련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 왜? 너무 흥분도 하면 안 되냐? 나이가 들면 피부가 두꺼우셨던 분들이 어차피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 모공이 별로 없는 얇은 피부들은 모공에서 나오는 유분과 수분의 그런 밸런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자체는 우리 피부가 선천적으로 얇거나 3, 40대를 지나면서 피부가 얇아지는 걸 느끼시거나 우리 부모님, 특히 엄마를 봤었을 때 엄마가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저런 식의 절차를 밟으면서 될 수 있겠구나를 빨리 인지를 하신 이후에 얇은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시술들, 특히 오늘 정리해드린 그 3가지를 토대로 정보를 잘 이해하시고 가시는 병원에서 잘 상담받고 그리고 시술을 받아서 좀 슬로우 에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